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한동훈에 대한 어제 그 청년 토크 토론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한동훈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이거 우리 대학가에서 번지고 있는 우파 시국선언하는 이 단체들 아닙니다. 8개 대학의 총학생회 연합. 요즘 이게 총학생회라는 게 뭐 옛날처럼 막 NLPD 운동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그 우파 쪽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우파 쪽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시국선언 우리가 모이가 하는 거지, 총학생회 연합은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처럼 이게 그 이런 운동권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히 좌파 성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그 대학 총학생회 연합 8개 대학 거기 주최 대화에 그 나갔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아마 이 대학생들이 한 150명이 왔다고 합니다. 150명이. 그러니까 초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듣고 싶은 거 보면 아마 이게 그 반윤석열 단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그 주최했는데 갔는데 이 뭐 연대, 고려대, 카이스트 이런 8개 대학의 총학생 연합에서 150명이 참석한 요런 이제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예요. 갔더니 뭐 의원들도 몇 명 따라갔죠. 현장에 뭐 또 한동훈 지지하는 한 20, 30명이 한동훈 화이팅 뭐 이런 지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은 이제 그 고동진, 김상욱이 쫓겨난 줄 알았더니 계속 따라다니네. 야, 김상욱, 너 단체 카톡방에 또 쫓겨났는데 계속 한동훈 지지한다면서. 참 이게 김상욱이 보면 한심한 놈이 한심한. 그다음에 김소희, 박정훈, 배현진. 박정훈, 배현진에게 남매라고 하는데 아직도 친한계니까 따라간가 봐요. 그다음에 우재준, 이놈도 이게 한심한 이 변호사인데요. 대구에 제 고향에 대구 북구의 국회의원인데 무슨 이게 국민 추천이야. 이것도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추천했겠지. 국민 추천. 한동훈 추천이지 무슨 국민 추천입니까? 우재준. 그다음에 이거 진종호는 이게 왔다 갔다, 이놈도 웃긴 놈이야. 자기가 사퇴해가지고 한동훈 체제 무너지는데 또 한동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게 진종호입니다. 청년 최고. 그다음에 이거 한지아는 다 알죠. 그 하나갑의 조카인가 뭐 하여튼 아주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이런 데 의원들도 몇 명 따라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한동훈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한동훈의 주장은 뭐냐? 계속 보면 그래. 계속 보면 이게 주장이 뭐냐 하면, 계엄을 이게 막은 거는 자기다. 자기가 없었으면 이게 그 계엄은 진행돼가 유혈 사태까지 뭐 간다. 자기가 이게 꼭 계엄을 막은 것처럼, 그러고 이게 자기가 안 나왔으면 이게 계엄이 막 지속돼가지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는 이걸 막았다. 어제도 이게 그잖아요. 만약 그날 이게 그 제가 막으려고 안 하고 이게 그냥 있었으면, 해제되지 않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 나와서 군인과 충돌해서 유혈 사태가 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하는 게 어제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썼더라고. 아주 속된 표현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다뤘는데, MBN. 뭐냐면 이게 그 계엄을 자기가 이게 그 막으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자기가 이게 계엄을 막으려고 나서는 순간에 엿됐다고 생각했다. 엿됐다는 게 뭐, 엿 있잖아. 우리 먹는 엿됐다. 이 말은 이게 계엄을 막는 순간에 내한테 이게 앞으로 엄청난 시련, 힘들고 이게 그 고통이 많이 따르겠구나. 많은 압박이 있을 거다. 왜 대통령이 한 계엄을 내가 막으려고 나서는 순간에 난 엿됐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 생각하면서도 뭔가 이게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가지고 계엄을 막아냈다. 이런 걸 자꾸 이게 강조하잖아요. 맞죠? 한동훈 책도 그렇고 어제 주장도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의 주장은
자기가 아니었으면 이게 마치 계엄이 해제가 안 되고 이게 못 막았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이게 엄청난 유혈 사태나 불행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계엄을 막는 순간에 내가 엿됐다. 내한테 이게 엄청나게 시련과 앞으로 이게 그 고난, 힘든 게 있을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는 계엄을 막아냈다 몸으로. 뭐 이런 걸 이게 떠들고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계속 이런 게 주장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래, 어제도.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한동훈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한동훈 대표. 진짜 이게 그 당신이 아니면 이게 계엄이 해제가 안 되나? 계엄 해제 요건이 몇 석이냐? 계엄 해제 요건이 몇 석이냐고. 국회 과반 아닙니까? 국회에 계엄을 해제 요구하는 게 국회 과반 아닙니까? 이게 뭐 200석도 아니고요. 그냥 절반이 요구하면 이게 계엄 해제 되는 겁니다. 계엄 해제 정족수 딱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엄 해제 이런 데 있네. 헌법 77조 5항 국회가 제적의원이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즉시 대통령은 해제된다. 계엄 해제 정족수는 150명 이거 아닙니까? 150명. 그럼 이게 그 한동훈 대표 때문에 따라간 사람이 18명인데 18명이 없으면 계엄 해제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나요?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몇 석입니까?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190석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18명이 다 또 친한동훈계는 아니거든요. 그건 이게 주진우처럼 소신껏 간 사람도 있고 한동훈이 뭐 꼭 가자 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제 말은 이게 그 한동훈이 없어도 계엄 해제 요구 너무나 당연히 되죠. 왜? 150명이니까. 지금 좌파 민주당이 190석입니다.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이걸 모르고 계엄했을까요? 대통령이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게 너무 이게 국회 폐악질이 심하니까 그냥 국민들한테 피를 토하는 심정을 알리기 위해서 하루짜리나 잠깐 이게 그냥 보여주는 이런 계엄을 한 거지. 실제 어떻게 국회를 마비시키고 뭐 없애버리고 특히 뭐 입북기구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계엄을 저는 단기간, 초단기간에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국민들한테 절박하게 호소하는 거고요. 당연히 진짜 이게 막으려면 국회를 완전히 폐쇄하려면 군인들 뭐 한 1, 2만 명 보내야 될 겁니다. 김용현 장관처럼 5천 명은 보내야 될 겁니다. 경찰도 한 10,000명은 동원해야 돼. 왜? 시민들이 몇만 명 왔잖아요. 다 막으려면. 근데 부사관 위주로 무기 안 가지고 한 200여 명, 250명 갔는데 이게 국회 해제 결의를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죠. 물론 이 대통령 생각보다 한두 시간 더 빨리 된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계엄 해제를 대통령이 오랫동안 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조국당 해도 190석인데요. 한동훈이 없다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안 합니까? 오히려 이게 민주당 김민석이나 정보가 다 센 것 같아요. 미리 정보가 다 샜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계엄한다 떠들었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해봐야지. 왜 정보가 다 새느냐고. 황당하잖아요. 나라 기밀이. 근데 그건 또 별 문제인데 제 말은 이게 민주당이 다 계엄하는 걸 미리 정보가 새가 대비하고 있고 알고 있고 대통령이 특히 공개적으로 하는 계엄이 어디냐고. 이건 국민한테 알리는 거거든.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하니까 바로 모이잖아, 국회로. 그 150명 모으는 게 몇 시간 걸리냐고. 군인은 늦게 갔는데, 막지도 않았는데, 다 들어갔잖아요. 최면이나 우원식이하고 이재명이가 담는 쇼인 거지. 이재명이 정문에 막지도 않았어요? 한동훈이 안 막았어?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계엄이라는 게 대통령이 원래 짧게 국민한테 알리는 이런 계엄인데 마치 이게 뭐 자기가 엄청나게 해가 막아가지고 유혈 사태를 야 그런 괴담 좀 퍼뜨리지 말라고. 유혈 사태 대통령이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 250명 가지고 국민이 몇만 명 오는데 무슨 유혈 사태가 나냐. 남에게 군인이 다치지. 군인이 오히려 부상 있고 물건도 뺏기고 했잖아. 무슨 이게 총도 없는데 유혈 사태야. 말도 안 되는 주장 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리고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150석이면 해제하는데 한동훈 네가 뭘 막았냐.
네가 계엄을 뭘 막았냐고. 네가 없어도, 국민의힘 없어도 계엄은 해제되게 돼 있다고. 민주당 150석이면. 그러게 18명이 다 한동훈 너 보고 간 거 아니잖아. 아니, 저 말이 팩트잖아요. 150석이면 되는데.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동훈 너 탄핵할 때 뭐라 했냐? 탄핵할 때, 아이고, 내가 투표했나요? 왜 내보고 뭐라요? 내가 투표했나요? 너 이렇게 책임 면피했잖아. 그래가 실망해서 이게 다 떠났잖아. 내가 투표했나요? 나는 탄핵에 표결 투표도 하는데 왜 내한테 뭘 합니까? 자기가 탄핵 다 하자고 주도해놨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잖아. 근데 그 논리대로 자 한동훈 너 논리대로 하면 그러면 네가 그 계엄 해제할 때 네가 투표했냐? 그거 물어보자. 네가 투표했냐? 너 표결권 있냐? 이재명이하고 악수만 했지. 본회의 들어가도 너 불법이야. 본회의를 어떻게 들어가? 너 국회의원 아니잖아. 국회의원이냐? 네가 투표했냐고. 네가 탄핵 계엄 해제하자고 한 표라도 표가 있냐고. 근데 왜 계엄 해제를 네가 막았다 그래? 탄핵은 네가 안 하고 계엄 해제는 네가 막고 이게 말이 되냐? 한번 설명해 보라고. 계엄 해제를 한 표도 행사 권한도 없고 행사한 적도 없는데 그런 거기 뭘 막았다고? 제 말은 그 자꾸 본인이 뭐 계엄을 막은 것처럼 그리고 이게 뭐 계엄 안 막았으면 이게 엄청난 유혈 사태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괴담 퍼뜨리고 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첫째 한동훈이가 첫째 문제가.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보면 엿됐다고 진짜 이게 너 계엄 막을 때 엿됐다고 생각했냐? 그것도 이게 궁금합니다. 왜 엿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좋은 기회다. 야, 지금 이게 대통령하고 내가 너무 갈등하고 당원 게시판 문제 어차피 좀 쫓겨나가는데 당원 게시판 그 가족들이 다 했잖아요. 이걸로 이게 코너에 몰려가 어차피 좀 쫓겨날 자격이 어차피 당대표 쫓겨난다고 계엄 없었어도. 그때 당원 게시판이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이 계엄이 나오니까 당원 게시판에 쏙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이게 계엄이야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겁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계엄 보고 바로 찼는데요. 이거 저는 바로 찼다니까. 이거 다 이게 진짜 계엄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성 계엄처럼 옛날 전두환 옛날처럼 이게 그런 계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한동훈이가 뭐 엿됐다고 생각해보다는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다. 내가 여기 윤 대통령을 하야시키를 했잖아. 끌어내리려고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게 나는 계엄 막아 영웅되고 그러면 이게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권력도 지금 한덕수하고 나누모독이 자기가 한덕수를 불렀다니까 당으로. 한덕수를 불러서 자기가 먼저 막 발표하고 이랬잖아요. 한덕수는 허수아비야. 왜 계엄에 잘못이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윤 대통령 끌어내리고 하야라고 그랬잖아. 권력을 넘기려 했잖아. 탄핵을 떠나서. 탄핵을 그 다음에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하야, 그 다음에 1차 때는 탄핵 반대했다가 2차 때 탄핵 찬성 이렇게 오락가락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대통령 끌어내리려 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가 권력을 가진단 말이야. 그렇게 후보는 그러면 국민의힘의 자기다. 자기가 당대표가 인기 있고 그러면 이재명이 정도는 가볍게 제압할 수 있다. 왜? 재판이 많으니까. 한동훈은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자기 당원 게시판에 자기 어려운 거는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권력을 찬탈해서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대선에 조기 대선하면 그러면 이재명이는 사법에서 끌어 날리고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그래 봐요. 이게 엿된 거냐?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다. 와, 윤 대통령을 완전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러면서 이게 저는 계엄 해제에 뛰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게 엿됐다. 언제 뭐 본인이 실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이게 뭐 윤 대통령 겁을 내가지고 나 이거 계엄 막으면 이게 엿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대통령이 끌어내오는데 어떻게 한동훈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평론가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가지고 추론해서 평론하는 거는 평론의 자유입니다. 이거는 고소거리나 고발거리가 안 돼요. 뭐 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고발거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다시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해 보면 일단 이게 탄핵을 막은 거는 한동훈이가 팩트가 아니다.
어차피 그 민주당, 조국당 막아도 충분히 계엄을 막은 거는 한동훈이가 아니다. 한동훈도 물론 계엄해서 뛰어간 거는 맞지만 결정적인 거는 민주당에서 이미 150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분명한 건 대통령이 오랫동안 계엄을 지속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 인원으로 안 되거든. 어차피 초단기간에 경고 계엄으로 끝날 이런 거였단 말이야, 원래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엄청난 걸 막아서 유혈 사태를 막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게 가짜다. 이거 하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때 한동훈의 생각은 엿됐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다. 내가 권력을 잡아서 그 대선 갈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겠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엿된 건 맞아.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이 엿된 거야. 왜냐하면 이게 그때부터 지지율이 막 탄핵 국민 거치면서 지금 지지율은 4, 5% 완전히 폭락해가지고 저 김문수한테 확 밀려버렸잖아요. 이제 옛날처럼 61%, 62% 당원 국민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정치 지지율 폭망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청년들 만나면 청년은 높나? 그것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동훈이가 엿된 거는 결과론이고 한동훈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한동훈 오늘 제가 이게 법원에 재판 갔더니요. 와, 엘리베이터에서 아주머니 3명이 인사를 하면서 무섭게 질문을 하더라고. 아주머니 3명이 제일 잘 알고 우파는 옛날 우파였는가 봐. 옛날에 서변에서 좋아했대. 근데 저보고 딱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왜 한동훈 욕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옛날에 우파. 옛날에 저도 한동훈하고 친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같아요. 위드훈이처럼 지금도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있잖아. 4, 5%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보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막 뭐라 그래요. 제가 근데 그런데 제가 신경 씁니까? 원래 제가 주눅 드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죠. 제가 한동훈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못해. 제가 한동훈을 이렇게 굳이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대학 후배를 떠나서 갑자기 법조인 떠나서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더 사랑하니까 한동훈이가 자꾸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꽂고 계속 윤 대통령 구속인 내란 프레임이나 탄핵에 칼을 꼽으니까 지금도 청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한동훈도 인간적으로 제가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제가 더 사랑하는데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꼽으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 비판이에요. 공적인 관계의 비판입니다. 비판이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 3명이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그 한동훈 대표 진짜 뭐래서 탄핵 반대 우리 광장에 노는 우리 우파 국민들 보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러는데 이게 누구한테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 미안하다, 고맙다. 이거 문재인이가 한 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먼저다도 국민이 먼저다. 이것도 문재인 거고 문재인 거잖아. 근데 탄핵 우리 반대하려고 광화문에 여의도에 우리 우파들 미안하고 고맙대. 그 고맙기는 뭐가 고맙냐? 미안한 거는 내가 이해되는데 그 광화문에 놓은 사람 한동훈 너 다 때려잡으려고 그래. 근데 뭐가 고맙냐? 그 표현도 똑같잖아요. 문재인처럼 미안하고 고맙다. 이게 뭡니까 이거? 뭡니까? 하여튼 저는 계속 윤 대통령 등에 칼을 꼽는 이상은 한동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 비판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슈가 있으면 팩트 체크를 자욱화해야 되니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